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DB금융투자입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올해 20%가량 빠지면서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에는 이건 굉장히 큰 기회의 장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올해 하반기에 변동성이 큰 장이다. 리스크가 있는 장이다. 하락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 멤버분들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현재 파티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다. 쾌재를 속으로 부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 전부터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예상했느냐, 어떻게 이런 하락세를 뭐 준비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좀 비꼬는 듯한 댓글을 좀 달렸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전부터 좀 우리 멤버분들께 또 말씀드렸었고 심지어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올해 하반기 들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이거는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렸던 거고요. 자, 필사단 좋은 마음 기쁨 덕의 멤버분들께 공개하는 국내 및 해외 주식 계좌입니다. 예, 저는 2, 3주에 한 번씩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꾸준히 제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멤버분들께 공개하고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제안을 받아서 계좌를 하나 더 떴습니다. 해외 주식 위주로 사용할 생각입니다. 올 하반기는 천천히 가도 좋을 것입니다. 내년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더욱 정전하겠습니다. 자, 필사난 좋은만 기쁨다의 멤버분들에게 공개하는 국내 및 해외 주식 계좌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계좌를 공개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올해 하반기는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중히 나아가도 되는 시기입니다. 퀀트적으로 보나 시대 흐름으로 보나 국내 기업들 펀더멘털로 보나 내년에서 내후년이 상당히 기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은 기간은 신중하게 나아가되 기회를 포착하며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신중하게 나아가되 기회를 포착하여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부터 뭐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우리 멤버분들께는 말씀드렸어요. 이로써 우리 멤버분들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아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제가 어떤 기업들 위주로 잡느냐, 일단은 밸류업이라던가 밸류업도 저는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가장 장기적인 이슈가 될 그런 흐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밸류업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메리츠 금융지주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퍼포먼스를 저는 보여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시면 웰치 금융지주가 주주 환원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하자마자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급등 10배 이상의 그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전 이런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밸류업을 필두로 해서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상당히 좋은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중소형 증권사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후보군 중에 하나가 DB금융투자이고,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핵심만 딱딱딱 찝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6월 19일에도 이런 분석을 드렸어요. 자, 필사단 네 번째 모임에 참석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 시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퀀트적으로 보나 시대 흐름으로 보나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로 보나 죄다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년이 그만큼 좋을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엔 어떤 흔들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세 상승 직전엔 10중 8구 큰 흔들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세금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을 정확히 찝었죠. 대세 상승 직전에 10중 8구 큰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세금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확하게 찝었고, 그렇게 정확하게 찝었고 예측을 했고 현명한 대응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좋은 기회를 잡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멤버분들께는 기회가 딱지가 않도록 꾸준하게 우리 하반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내년 1분기 공매도 재개와 함께 실적 기반의 시장이 열린다면 주도 산업에 대한 윤곽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7월 2일에 우리 멤버분들 간의 그런 대화에서도 다 힌트가 있죠. 금토세는 시행되는 걸로 시장에 반영하나 봅니다. 배당 분리가세 때문인지 금융섹터는 좋습니다. 분석방에서 필스님께서 7월은 변동성이 심해질 것이라 말씀드렸듯이 7월 시작하자마자 변동성이 엄청나군요. 멘탈 관리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배당 소득 분리가세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필사단 좋은맛 기쁨나게 멤버들께 국내 및 해외 주식 계좌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전체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죠. 텔레그램방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제 텔레그램방에 무료로 운영하는 방에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를 확인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멤버십 운영 이후 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2, 3주에 한 번씩 한 번도 빠짐없이 계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계좌 공개를 쉬워도 되지만 2024년 상반기도 끝났겠다. 그냥 넘어가기에는 뻘쭘해서 공개하였습니다. 내년 시장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이 좋다는 건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즈음 큰 변동성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넘기냐에 따라서 상승 사이클을 탔을 때 첫 시작점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번엔 흔들림, 이번에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대사 상승 사이클의 첫 시작점이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는 500m 앞에서 출발할 것이고 누군가는 1km 뒤에서 출발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 시장처럼 말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최선의 대응을 해나갈 것이며 기회 발생 시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에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필사단 멤버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최근에 또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가 있었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이 10%가량 빠졌던 날입니다. 오늘만 전화가 몇 통이 오는지 모르겠네요. 제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내년이면 지금의 폭락은 다 잊힐 것이고 예상대로 호황장이 시작될 경우 지금 계좌를 얼마나 잘 방어해 놓느냐에 따라서 시작점이 달라질 것이다. 바닥이 언제 어떻게 잡히든 계좌 방어가 1순위, 계좌 방어가 1순위라고 말씀드렸었죠. 큰 수익은 내년부터가 핵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로 올해가 아닌 내년, 특히 하반기를 보고 핵심 기업들을 뽑아놔야 한다. 내년에 실적이 가장 크게 뛸 수 있는 산업, 그 안에서 핵심 기업들, 그걸 지금 찾아놔야지만 내년부터 이어질 거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멤버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산업 및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특히나 더 강조드리는 섹터, 산업,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저 역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회의 장이 펼쳐질 듯 합니다. 기회장이 펼쳐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고 곧바로 기회장이 현재 펼쳐지고 있죠. 자, 8월 28일에 이런 글을 좀 분석해드렸습니다. 애진자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이룬 전업투자자 지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국 주식 전량 매도했다고 하네요. 해외 주식 일부 제외하고 현금 100%라고 합니다. 시장 추세가 깨진 것 같다네요. 저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원칙에 의해서만 투자하는 분이고 해당 원칙에 대해선 이번 주에 쓸 필사단 모임 때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대응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필사단 모임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분의 원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었고 그 당시 이제 디프리 때에도 시장에 대한 그런 얘기가 오갔었는데 역시나 좀 우리 멤버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봤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코스닥의 하락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자, 7월 3일에 이건 무료 텔레그램방이에요. 제가 무료 텔레그램방도 운영하고 있어요. 입장하실 분들은 제가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하반기 변동성 대비 필승 멤버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고 공개적으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내년 증시가 아주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직전 시기인 올해 하반기, 내년 초는 큰 변동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년부터 이어질 호황기의 시작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기회를 제대로 잡고 싶으신 분들은 필수 멤버십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참고로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제대로 배우셔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 결국 혼자 나아가면서 훌륭한 투자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켓 분도하기 혹은 필수단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DB 금융투자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흐름이 이번에 나왔어요. 역사적인 흐름 혹은 시그널이 오늘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 제가 이제 가끔가다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자, 역사적인 거래량, 역대급 거래량이 뜨면 일단 한 번은 봐야 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들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어려워 보이는 기업일지언정 일단 한번 분석해봐야 한다. 왜 떴는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DB금융투자가 역대급 거래량이 떴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일봉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해서 상장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 떴어요. 그것도 압도적인 거래량입니다. 이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비가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저가 부근에서 바닥 부근에서 이런 거래량이 떴기 때문에 이거는 흔히 넘겨서는 안 되는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왜 DB금융투자가 이런 식으로 역대급 거래량이 떴느냐? 왜 바닥에서 이런 식의 자금이 갑작스럽게 들어왔느냐? 하루 만에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개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기관 이런 쪽에서 들어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특히나 하루 만에 말이죠. 개인들은 시간이
무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시간을 들여서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고, 그 정도의 자금이 있는 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만에 이 정도 거래량이 들었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기관들 혹은 세력들이 어떤 낌새를 보고 한 번에 매수를 해버린 거예요. 한 번에 지분을 쓸어 모은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딱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밸류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기비금융투자가 오늘 공시를 했죠. 밸류업에 대한 공시를 했고, 밸류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어요. 자, ROE 10% 이상 3년 내에 만들겠다. 그리고 주주 환원율 40% 이상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뿐만 아닙니다. 업종 PBR을 상회하는 그런 PBR을 만들어내겠다. 지금 DB금융투자의 PBR이 제가 알기로는 0.3이 안 돼요. DB금융투자의 PBR이 0.3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업종 평균까지 올린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그냥 1까지 올려버리겠다. 1까지 올리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지금 PBR이 상회하겠다는 건데, DB금융투자가 업종에서도 가장 PBR이 낮은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 보시면 PBR을 한번 볼게요. PBR 같은 경우는 작년에 0.16이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 실적 기준으로 0.18. 지금 정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0.25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주가라면은 0.224에서 0.25 사이 이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PBR을 만약에 1까지 올린다고 한다면 PBR 기준으로도 5배가 올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DB금융투자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에 따라서 자산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5배인데 그때 당시에 PBR 1까지 가려면 주가는 최소 5배 이상이 높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ROE가 3년 내에 10까지 올리겠다는 것인데, 지금 ROE 한번 보세요. ROE가 10이 안 되죠. 지금 보시면 작년 실적 기준으로 0.65였어요.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5.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최소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고, 주주 환원율도 40% 이상을 올리겠다는 건데, 이 말은 즉슨 그냥 다서주 매입소가 하겠다, 아니면 주주 환원 정책을 위해서 배당금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일단 주주 환원율이 DB금융투자는 20%가 안 돼요. 이거 40% 이상을 올리겠다는 것은 2배 이상을 올리겠다는 것인데, 뭐 배당만 보더라도 작년 기준으로 5%, 그럼 올해 기준으로는 10%가 나오겠죠. 2배 이상 올리겠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DB금융투자가 칼을 뽑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런 이제 시그널들이 저는 하나둘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밸류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 이번 달에는 밸류업 지수가 발표될 거예요.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밸류업 지수가 하나둘 발표가 될 것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들 혹은 거기에 속해 있는 기업 중에서 가장 유망한 기업들, 현재 밸류에이션과 실질적인 밸류에이션과 주가의 괴리, 시가총액의 괴리가 가장 큰 기업들, 그리고 밸류업을 시행했을 때 가장 명확하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들, 의지가 명확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 비중이 현재 압도적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금 비중이 없다 한들 어차피 그 기업 간의, 종목 간의 그런 중요도의 격차, 향후 상승률에 대한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하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도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밸류 같은 경우도 반드시 주목해야 되겠고요. 내년부터 발생되는 이제 호황장에서, 저는 내년부터 호황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필사단 멤버분들께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좋은 마켓 분들 텔레그램방에서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내년에서 실적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기업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줄 산업들,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밸류업이고요. 조금 더 멀리에는 내년의 실적을 보고 굉장히 좋은 기회의 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부터 한 11월 정도, 11월 중순까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저야 예전부터 특히나 우리 멤버분들께는 기회 딱지가 않도록 하반기 변동성, 하반기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도 지금 속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기분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아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확신에 상당히 설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인데, 제가 최근에 이런 부서를 해렸어요. 지금 쾌저를 부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지 말라. 네, 1일 1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중하게 천천히 나아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천천히 신중하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 기회의 싹들을 하나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나둘 잡아가다 보면 코로나 때에도 증시가 반토막 났었죠. 그 이후에 빠르게 계좌가 복구되어
되었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정도의 상황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때처럼 막 급속도로 막 금리가 막 1%씩 하락해버리고 유동성을 풀어버리고 이런 식의 시장 환경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처럼 급속도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들여서 좋은 좋은 기회를 잡아나간다면, 좋은 기업의 싼 주식을 싼 가격에 잡아나간다면 좋은 그런 선물들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향후 핵심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올 수 있는, 가장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들에 주목을 할 때예요. 가장 좋은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에 대한 분석이었고, 저 역시나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보고 있어요. 현금 비중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빠르게 종목, 핵심 기업들을 잡아나갈 수 있습니다. 제 매수 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시고 싶은 분들은 24,000원이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필승 가입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필승!